통일을 상상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점들 혹은 경제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라 하면 경제와 이렇게 움직이죠. 먼저 경기가 과열됐을 때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과열을 잡아주고요. 경기가 위축됐을 때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어주고 시장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금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금리 현상이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던 현상과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했었는데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가 세상에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정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꽤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그 당시 10년물 독일의 국채 금리가 9% 넘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독일의 분데스방크,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에서는 기준금리도 아주 빠르게 올려버리는데요. 독일이 통일했을 당시인 1991년 6%였던 기준금리를 독일은 1992년이 되자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8.25%까지 올려버리게 됩니다.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25%포인트를 올린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0.25%포인트씩 조절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0.25%포인트로 기준을 잡아보면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9차례의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 분데스방크는 왜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렸을까요? 바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1:1 화폐 통합이 물가 인상,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다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인상했죠. 재정 확대했죠. 이 모든 것들이 물가를 급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은 어땠을까요? 서독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1991년에는 5%의 GDP 성장률을 보이던 서독이 1993년이 되자 마이너스 2.1%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경제와 금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첫 번째 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교과서적으로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가 위축됐을 때 금리를 인하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요. 분명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이런 교과서와는 조금 다른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겪게 된 겁니다. 경제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금리를 올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독일의 고금리 정책,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고금리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금리 정책이 오히려 독일 국민들이 마련해야 되는, 세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통일 비용을 외국인들이 대신 마련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독이라는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새로운 투자처가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일에 투자만 하면 채권 수익률 9%를 준다고 합니다. 9%라고 하는 거는 10년만 들고 있으면 거의 원금만큼의 이자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채권 수익률인데 거기에다가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마르크화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고요. 마르크화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자 수익 굉장히 높죠. 거기에다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게다가 동독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마련된 이 독일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곤 하죠. 물론 독일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정말 살기 힘들었을 테지만 독일 장기 불황을 이끌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일 내로 유입되도록 도와줌으로써 독일 국민들이 마련해야 되는 통일 비용을 외국인들이 대신 마련해줬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혹은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 그리고 저런 선택을 했을 때는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충분히 우리가 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고민하고 공부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